편견 18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학휘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정인석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김선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저 오늘 진짜 일찍 왔어요. 진짜 빨리 왔어요. 아, 지난번에 아니 이상하게 우리 녹음 날마다 비가 오더라고. 아, 그러네. 그래서 정말 맞아. 오늘은 지각을 하지 않겠다. 엄청 일찍 왔어요. 비가 그때도 비가 왔죠. 비 엄청 오잖아. 비 때문에 오늘은 몇 분 걸렸어요? 오늘은 뭐 엄청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일찍 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걸려? 그래도 아까 제가 17분인가 도착했거든요. 네. 거의 1시간 걸리는 거죠. 1시간 넘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빨리 왔네요. 1시간 좀 넘게 그 걸렸어요. 주소지가 어떻게 돼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아니 거리 좀 보게. 고양시잖아. 고양시. 고양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임마. 아 죄송합니다. 네. 중간 마가 떠서 네. 이래. 일본말 썼네요. 미안합니다. 아, 일본말. 네.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잖아. 네, 잘 뭐, 지냈습니다. 원래 친일파잖아요. 네, 제가요? 친일 변호사 아니었어요? 친일 변호사? 아니 이런 프레임 부담합니다. 뭐 누구 성대모사야? 아무거나 하네. 네. 약간 요새 정신이 없죠, 다들.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휴가도 많이 가신 것 같고. 네. 법원은 휴정기죠. 예, 네. 서초동에 한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산하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는 휴가 다음 주예요. 왜 휴정기랑 맞춰서 가시지? 그럼 우리 굳이 제가 그 친구들이랑 맞춰서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방송 지금 딱가리도 아닌데. 우리 다음 주 방송 어떻게 해? 다음 주요? 너 휴가 가면? 다음 주 방송 어떡하지? 제가 그러면 저기 부산에서 저기 뭐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뭐 제가 마음대로 정할게요. 마이크 그거는 하나 나중에 가져가지고. 추후에 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청취자 사연을 들어갈까요? 네. 계시죠?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 이사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는 동안에 집 현관문 수리비 등 필요 비용을 집주인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사 가면서 주인이 주겠다고 극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부모님께 물어보니 전세금 등 받을 건 다 받았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필요 비용은 아직 안 받았다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이 와서 이사 가기 며칠 전 빌라 공용 주차구역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수리 비용을 일부 감액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이랑 약속은 했지만 녹음도 없는 것 같고 다행인 건 아직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0일 정도 지나서 주인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직접 이야기하며 녹음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다시 밥솥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방을 안 뺀 상태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받을 돈이 25만 원이라 소송감도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5천 원이 없는데 제일 화나죠 이런 거 사소하게. 이게 어떻게 그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사연 중에 임대차 분쟁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뭐 방법이 있을까요? 현관문 떼갈까? 현관문 고쳐줬으니까. 일단 뭐 임대차는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요. 임차인이 뭐 집이 무너졌거나 화장실이 쓸 수가 없거나 이래서 들어간 비용은 필요비,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괜히 이제 임차인이 뭐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객관적 건물 가치를 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문이었는데 자동문으로 바뀐다든지 둘 다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 필요비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고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관문 수리비 같은 거는 현관문 수리 안 하면은 현관문이 안 잠기니까 필요비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분이 아마 계약하면서 뭐 비용을 모두 포기한다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임차인이. 그럼 사실 그러면은 달라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첫 번째는 계약서에서 각종 비용을 임차인은 청구하지 않는다. 막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제 큰일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은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계약서에 그런 거 안 쓰지 않을까요? 네, 안 써 있을 것 같고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지난번에도 말했죠.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뭐 건물 청소비 한번 나왔었는데 네. 필요비 중에 정말 사소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또 비용 상환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비용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금액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이게 뭐 정말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집을 빼지 않았으면 그거 줄 때까지 나 못 나가요?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나와버린 것 같고 돈도 받은 거잖아요. 네, 보증금도. 열세를 반납하진 않았기 때문에 인도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열세만 바꿔버리면 예. 그냥 인도가 돼버리는 거라서 강제할 방법은 따로 없지 않을까. 응? 아 근데 이거 네네. 지금 보니까 네네. 그 현관문 수리비나 이런 거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제 증거가 없는 자기가 거죠.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음. 필요비 만나서 주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녹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배관 터져서 그러니까 수리비 25만 원 임차인이 낸 거를 보전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도배관 터졌으니까 그거 까고 주겠다. 그 네. 그렇죠, 수리비용.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예. 핵심 이슈죠. 근데 이거 수도배관 터진 거는 임차인이 물어줘야 되나? 자기가 비용 부담인가요? 이거 그럴 수 있나? 원래는 이제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협의상으로 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수도가 배관이 터지면 같이 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원래 이제 뭐 집집마다 걷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공용 부분 수도 배관 터진 거 수리 비용은 생때 쓰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안 가능해요. 주려고. 네. 생떼요. 근데 네. 이런 태도로 봐서 이제 또 만나서 녹음하려 그러는데 내가 언제 필요비 주기로 했냐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저희 방송 녹음의 모든 것 했었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현관문 수리비 해봐. 50만 원, 50만 원 주세요. 너무 발연기 아닙니까? 아무도 아 안 그때 속은 거. 그때 그 소름 끼치는 연기 생각난다. 아니, 장난 아니었는데. 현관문 수리비가 25만 원이라니까 음. 주인한테 가가지고 네. 현관문 수리비 50만 원인데 빨리 주세요 하면 그런 식으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긴 아니 했죠. 그게 뭐가 25만 원인지 네. 이렇게 유도를 하라고. 근데 이제 맞아. 아주 좋은 응용을 하셨는데 지금 손발이 맞기는 오그라. 맞는데 이제 그거는 대여금 돈을 빌려준 놈이 돈을 빌린 놈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 네. 빌렸다는 입증이 필요할 때 그 너 100만 원 빌려갔잖아 뭐야 50만 원이 그럴 때 좀 써먹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녹음해야 될 거는 주기로 했잖아. 필요비 그죠 이 필요비를 이 주인이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대해서만 아이고 뭐 25만 원 들었다며 라는 정도라서 그러면 50만 원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만해. 아니, 네, 그렇게 서울 쓰지 한다고 마. 해서 일단 뭐라도 해놓는 게 좋지. 서울만 쓰지 마. 서울 쓰지 마. 뭐라도 해야지. 끝에만 올려서 서울만 서울만 쓰지 쓰지 마. 마. 너무 웃겨. 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25만 주기로 했지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글쎄 녹취 뭐 생각을 안 하고 오긴 했는데 그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약속한 사실을 받아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기법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협의 주기로 약속했던 거를 녹음에 담아라. 그쵸. 네. 그걸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주기로 하셨잖아요. 뭐 이래가지고는 좀 뭐 갑자기 발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정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면 안 돼요? 정 안 되면은 여기서 이 수리비가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이미 적어도 주인에게 했던 사실만이라도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이라도 녹음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이 필요비를 주인이 주기로 약속을 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비가 들어갔으면 영수증이라도 집주인에게. 있으면. 그렇죠. 뭐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 생각 못해. 그 수리비가 수리 업체가 있을 테니까 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는 동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수리 업체가 혹시 연락이 되면 그쪽에서 영수증을 뭐 하나 받아놓든지. 근데 이게 25만 원이고 어쨌든 뭐 다 입증을 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주인이에요. 제가 세입자야. 영수증 가져서 주세요 했는데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안 그 주면 문제잖아. 지금 이 주인 그러니까 행태를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법조문 여러 개 쓰고 내용 증명을 보내. 영수증 첨부해서 변호사 이름 한 명 써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이런 사람들은 답이다. 맞는 얘기예요. 무섭게 그러니까 가는 게. 사실 순서상으로는 녹음한다고 하니까 만나서 네. 일단 비용의 지출 상황에 대해서 뭐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한마디를 좀 할게. 녹음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도배관 터져가지고 감액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도 배관으로 감액을 한다는 말은 필요비를 줘야 된다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줘야 될 돈이 있지만 수도 배관 터진 걸로 까겠다는 얘기라는 거는 줄 돈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감액을 이슈로 삼아서 녹음을 하시면 필요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녹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수도 배관 감액한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싸우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줄 수 없지 뭐 이렇게. 아니, 수도 배관이 뭐 터졌는데 얼마나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게 어떡하 싶어요. 그럼 돈 많이 나왔나요? 그럼 신나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이러면서 다 지하실이 다 잠겼어 이러면서 그래서 n분의 1을 해서 당신이 얼마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분위기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태도를 근데 그거를 왜 필요비용에서 깎냐? 필요비는 주시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내가 언제 주기로 했냐? 뭐 이러기보다는 이 수도 비용을 까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녹음하고 이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송하기는 좀 애매하죠. 내용 증명의 시대네요. 네, 무섭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내용 증명을 살면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한번 받게 해드릴까요? 지금 써야겠다 들어가서. 내용 증명 좀 무섭다. 네, 그러면 우리 메일 주소 한 번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네,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대답해 줄 거예요, 질문? 어. 코너 속의 코너? 네네. 콘솔 코너? 과거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몇 년일까요? 오늘 저기 오늘은 바로 넣기네요. yes or no가 아니에요. 몇 년일까요? 맞춰보세요. 근데 알잖아. 네, 그냥 읽을게요. 네, 어차피 원래 대답 없는 물음. 네. 청취자들이 잠깐 생각해. 저는 혼자 물은 거예요. 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요. 화랑 무공 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숙부인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이 서 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서 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조카 A씨가 위법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낸 건데요. 대구지법은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요. 이 강제 전역 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 불법행위를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경우가 개인, 기업, 단체 이런 게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일반론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갑자기 김학기 기자를 때렸어 오늘. 개인이. 그래가지고 치료비도 생기고 교통사고 피해도 비슷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청구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 10년은 좀 그래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3년이 지나면은 청구를 못 하는 게 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 자식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는데 저거 손해배상했는데 변호사를 좀 만나볼까? 뭐 이러다가 뭘 또 소송을 해. 돈을 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 되다가 3년 지나버리면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이 3년, 10년 중에 10년이 5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나부터 3년이 지나도 끝나지만 불법행위하고 5년이 지나면 또 청구를 아예 못 해요. 왜 그렇게 차별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네네.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신기한 친구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가 다를 것 같긴 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국가의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어두운 과거에는 뭐 이렇게 과실, 그러니까 국정을 뭐 운영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 과실로 뭐 작은 손해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속히 소멸시키는 제도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도 5년이 걸려요. 소멸시효. 국가가 개인한테 그러니까, 청구하는 그러니까 것도 자기가 피해자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네. 누구한테서 받을 손해배상 채권이나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자체도 그렇고 네. 5년의 소멸시효에 공- 걸리거든요. 공평하죠, 그죠? 네. 근데 어차피 그러면 공평하네요. 어차피 네. 네, 넌 빨리 어. 이런 국정 어. 운영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빠르게 네. 소멸을 시키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적용해 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예전에 정말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게 맞는지 만약에 그 간첩 사건이 이거 진짜 간첩이다. 그 사람도 간첩죄 유죄 나올 만하다라고 하면 사실 국가가 불법행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당사자나 그 자식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사회가 바뀌고 이제 뒤늦게 재심이라는 걸 통해서 드디어 무죄였대. 그러니까 2015년에 난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치. 그때 그 수십 년 전께 무죄였다라고 나오게 되면 뭐야? 그럼 우리 아빠 간첩돼 가지고 나 강제 전역된 거 불법행위였네?를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법적 평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알고 바로 3년 내에 했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나도 3년이 안 지난 거는 뭐 맞아요. 근데 문제는 불법행위 강제 전역 처분이 뭐 70년 된가 그때 있었잖아요. 네, 과거죠, 완전. 네. 그 5년은 지나버렸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드린 설명에 의하면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선 약간 예외가 적용되는 거죠. 과거사. 과거 무슨 사무제 좀 중대한- 다르게 봐야 될 그쵸, 것 네. 같긴 해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가 청구할 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국가 정권이 지금 그거를 아예 저 자식 간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식들이 그 소송 제기하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청구하는 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슨 법이에요? 그 과거사 정리 무슨 법이죠? 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사건만큼은 네. 5년의 소멸시효는 적용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3년이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거의 통상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든지 그 당시 국가의 잘못이 뭐 재심 같은 걸 통해서 만천에 드러나고 3년 내에만 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대부분의 재심,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재심 사건은 다 여기 좀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사가 아니어도 과거사 아니어도 유죄 확정 나온 사람이 어쩌면 좀 아예 재심하면 바뀌어버리면. 뭐, 그렇죠. 내가 대법원이 나보고 유죄 확정이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재심으로 바뀌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약천 오거리 사건이라든지 그쵸, 그쵸. 이게 과거사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네. 과거사 사건,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억울한 거지. 아니죠. 오래된 사건이죠. 그 재심 재심을 거에서. 통해서 이제 어쨌든 무죄가 확정이 난 거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거고. 네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이 논리라면. 근데 그 경우는 이제 3년 또는 10년이거든요. 네,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국가인데? 국가구나. 네, 국가네요. 수사기관. 네. 수사기관이죠. 그래서 3년 또는 5년인데 그런 경우도 뭐 중대한 인권 침해나 과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걸 또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3년, 5년, 10년이라는 거의 전제는 네.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3년, 5년, 10년이라는 네네. 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당연히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걸 적용하면은 좀 억울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의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너무 복잡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과거사 사건이라면 우리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이라서 아예 5년을 지워버리지만 지금 말한 거는 뭐 역사의 비극적인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네. 뭐 그것도 짧게 보면 역사인데 그런 경우는 5년 소멸시효 기획을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시효 정지제도라는 게 있어서 무죄 확정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도저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6개월 내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짧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과 상담을 요합니다. 어쨌든 네. 너무나 특수한 경우긴 한데요. 네. 네. 저는 요즘 시기도 시기인데 막 다음 주 강복절이기도 하고 네. 보면서 일본 관련된 뭐 데이터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것 그러니까 소멸시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과거에 뭐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들 있잖아요. 네. 지금 와서도 계속 문제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조달청에서 이제 국가재산으로 이제 환수 조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현 시점에도 이거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특수하게 소멸시효를 안 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간 수많은 부동산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른 별도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했던 걸로 아는데 뭐 적산가옥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 있는 그런 집들 뭐 그때 그 뭐 무슨 의원이 문제됐던 그것도 일본식 그 적산이요? 그런 집 아니었나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난 다 된 줄 그게 알았는데. 누군가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없애는 제도고 지금 말씀하신 건 케바케일 수는 있지만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헌법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거는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법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권리가 생긴 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친일파 재산이나 이런 거를 후손이 물려받았는데 뺏어가는 게 뭐 재산권 침해가 아닐까? 아니다. 이건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다. 이런 싸움이고 소멸시효 문제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엮으면 안 되겠네요. 소멸시효 문제는 좀 달라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박탈하는 거죠. 저 사람들 거를.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박탈해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로. 집탐인가요? 네, 집중탐구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탐구는 붕붕붕 내가 진짜 모르는 분야예요. 이 노래 아는 사람 별로 없죠. 나왔다. 나 뭔지 알아? 몰라요. 이거 알아요? 이 노래 몰라요? 붕붕붕. 나 이거 어릴 언제 때 불러봐요.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나 알아요 노래는 알아요. 노래 알아요? 엄마 찾아 몸 찾아. 무슨 노래예요? 나 알긴 아는데. 꼬마 자동차 붕붕. 꼬마 자동차. 나 아는 것 같아. 그 남자의 옛날에 본것 하나랑 같아. 그 노란 자동차 나오는. 있어요. 그것도 일본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그거 지금 아닌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게 자동차의 꼬리 부분에 꽃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무시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기억이 안 꽃이 납니다. 있었나? 모르겠어요. 일본 걔는 거라 어차피 기억이 기름을 안 넣어도 꽃향기만 맡아도 가는. 네. 이번 주 집중 탐구는 어쨌든 넘어간 거야? 화났냐? 자동차 특집인데 네. 누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김선웅 변호사님께서 네. 자동차 덕후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그 덕후의 그 어떤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요? 그냥 되게 얕은 지식을 가진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죠. 전 취미가 덕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취미가 세차하지 않으셨나요? 취미는 세차고 뭐 자동차 그러나 시승기 보기, 자동차 정비 유튜브 영상 보기 이런 거지만 저나 선재 같은 사람도 많아요. 자동차 그냥 진짜 관심 없고 아예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배울 게 많은 거지. 네가 몇 마디만 던져도. 그런가요? 청취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그렇겠죠. 때문에 자동차 네. 관심 우리가 있는 사람 뭐 많아요. 우리가 뭐 보배드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배드림. 뭐 너무 전문적인 거보다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 오늘 질문할 것도 많아요. 법을 그래요? 따라서. 예. 뭐 어떤 거 일단 엔진 오일 좀 갈아주세요, 진짜. 열쇠 주세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되나요? 엔진 오일은 저기 1년에 한 번씩 저는 아예 안 갈아요. 그냥 네. 관리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어. 아예. 물론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이면은 약 7,000km 정도에 한 번씩 갈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야 돼요.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 차는. 아 진짜. 그래서 노렸어? 통상적으로는 이제 10,000km에 1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터보 엔진이 달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주기를 좀 더 짧게 가져가고 저는 10,000km보다는 1년이 먼저 도래할 거예요. 그렇죠. 시내 주행이 오래 가지 특히 않아서. 많은 차량이죠, 이 네, 차는. 시내죠 거의. 시내 주행이 많은 시내도 차면 그냥 특히나 여기서 여기. 그죠. 왔다 갔다. 그런데 오히려 근데 그런 자동차가 네. 이제 엔진에 가해지는 그 부하라고 하나 그게 굉장히 또 심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해줘요. 고속도로 장거리 가는 차들이 훨씬 더 엔진 상태가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면서 이제 자동차의 냉각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것 봐. 같다. 우리는 건 처음 네. 들어. 아니 근데 뭐야 이런 거는 기본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기본이 선재 이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요. 엔진 오일 김 갈아요. 기자도 안 몰랐어. 전 갈아요. 저는 문자 와요. 갈아요? 저는 잘 몰라요. 문자 와? 너 문자 뭐야? 오는데 갈라고? VIP야? 너 좋다야. 문자 오던데? 문자 오나? 네. 여기도 문자 오던데? 엔진 오일 저는 갈 아예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저는 오던데. 지금 누가 3년째 한 번도 안 문자 왔어요. 보내요? 전화번호 그 기재를 자동차 잘못한 거 회사?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광고는 와요. 무슨 사입니다 이러면서. 그 문자 오는데 그 고객님 뭐 차량 정비 그거 그 여기 그 차량이잖아요. 정비해 네. 주는데. 그거 문자 오는데?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역시 이제- 따당한 거야. 아 잠깐만요. 근데 오늘 주제가 네. 궁금한 게 제가 선- 자동차가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쵸. 자동차 관리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관리법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주제를 좀 한마디로 설명하면 뭔가요? 자동차. 이게 주제가 뭐 이게 자동차가 워낙 이슈가 많은데 그치, 엄청 넓잖아요. 이슈 너무 많아서 사실 막 너무 많은데 일단은 최근에 폭스바겐 그 디젤 게이트가 2015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더라고. 1심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어. 첫 판결이죠. 4년 만에 나왔어. 판결 중에. 예. 간단히 모르는 사람 디젤 게이트는 무슨 사건인가요? 뭐 디젤 그런 게이트요? 것도 모르시죠? 네, 저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가 차에. 그렇구나. 뭐 디젤 게이트를 설명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배출가스 될까? 조작 사건? 뭐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거 우리나라 이거 너무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린 네. 건데 이제 폭스바겐 차량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던 차량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원래 국산 수입차 최근에 좀 인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국산 수입차 시장은 이제 88년도 올림픽 이후로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여보세요. 너무 호돌이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차 전문가 같은 포스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볼보나 혹시 뭐 여기 뭐지 세이블 차량 혹시 알아요? 세이블 포드에서 나왔던 차량 같은데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이제 80년대 볼보 뭐 벤츠 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차량 몇 개가 들어오면서 네. 부산 수입차 시장이 시작됐는데 그게 다 디젤 차가 없었어요. 근데 디젤 차는 우리가 보통 포터나 이렇게 봉고에 그쵸. 상용차에 다는 그러니까 달달달하는 그 경운기에 이제 막 그런 어떤 봉고 너무 오랜만. 봉고 그렇죠. 예, 봉고는 지금 포터랑 같은 상용차인데 디젤 차량이 이제 디젤 차는 승용차에 안 어울리는 차들 특히 고급 차에는 안 어울리는 차로 이제 대중들의 머릿속에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폭스바겐이 자기들도 이제 뭔가 한국에서 마케팅하면서 야 우리가 디젤 차량이 강점인데 이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친환경 디젤 차량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클린 디젤. 클린 뭐 디젤.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나? 예.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진동 소음은 좀 있긴 하지만 연비가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왜냐면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클린 디젤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뭐 1등 세계 판매 1등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2015 친환경 년이죠. 부분이 친환경 부분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폭스바겐 골프 차량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뭐 20km 넘고 이러거든요. 에어컨 연비 켜놔도. 좋은 건 뻥이 아니고 그건 뭐 뻥칠 수가 뻥이 없어요. 아닌데 연비가 좋고 클린 디젤이라는 게 사실은 연비는 좋은 건 맞아. 그런데 클린 디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더티 디젤이었나요? 더티 디젤인 거죠. 네. 왜냐하면 연비를 더디? 연비를 좋게 하는 세팅으로 더디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세팅으로 하면은 네.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질소, 즉 디젤 차량은 이산화질소라고 우리 디젤 차량 뒤에 가면 약간 시큼한 냄새 나는 거 혹시 아세요? 안 맡아봤어. 모르는구나. 나는 왜 모르지. 알지? 김학휘 기자 뒤에 갔을 때 약간 시큼한 냄새. 여기 좀 시큼한. 아무 말이나 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디젤 차량 유저들은 모르는데 디젤 차량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나 뭐 보행자들은 시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가솔린 차량에서 냄새가 안 나. 근데 그게 바로 이산화질소의 물질의 냄새거든. 멋있다. 오늘 약간 되게 멋있다 오늘. 야 무슨 박사님 아니야. 같아. 이거 기본 아닌가? 근데 네. 무색무취한 무슨 박사야? 냄새인데 척척 박사야? 이게 굉장히 마빈 박사. 천재. 죄송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네. 발암 물질이야. 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해도 말 그대로 디젤- 바람이구나. 씨.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이산화질소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나가면 너무 좀 덕후스러우니까 이산화질소의 화학 기호명은 어떻게 되나요? N2입니다. 네. 우와. 기본. 근데 되게 쉬운 것 같아. 이산화질소는. 내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봤어. N이랑 O야. 다음 질문을 노리자. 네. NO2 씨 너무 쉽다. 이거 좀 쉽지. 근데, 삼산화질소는 NO3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산화질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야. 연비가 근데 그걸 근데 실험을 할 때는 이산화질소 규제나 이런 유로 5, 유로 6 이런 규제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다 규제가 들어가거든.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실험실에서랑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랑 세팅을 다르게 해놓은 거야.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이산화질소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하고 실험실에서는 이산화질소를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인증을 통과하는 거죠. 유로 5, 유로 6 인증을 통과해가지고 사실은 클린 디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량들은 자기의 클린 디젤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지만 고속도로에 올라가면은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산화질소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더러운 엔진을 이제 달았던 그러면 거죠. 자 이제 일단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연비를 가지고 뻥을 쳤으면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게 아니니까 손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일단 딱 들었을 때 오히려 환경 친환경이라 그랬는데 환경 오염시킨다는 거는 딱 들었을 때는 뭐 당연히 국가 사회적 이게 더 나쁠 수는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게 뭐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류의 피해일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피해자가 입장에서는 누구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혹은 소비자가 운전하는 사람의 피해가 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딱 밝혀지면서 실험실 조건이랑 이제 실제 주행 조건을 다르게 이렇게 배출가스를 다르게 나오도록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디젤 게이트 뻥 터지니까 조작을 해놨는데 뻥 터졌는데. 문제는 딱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아니 그 폭스바겐 차량의 주변 사람들은 피해가 날 수 있지. 네. 막 냄새도 안 좋고 막 배추가 안 좋은데. 그 특정하기가 어렵잖아. 일반 그쵸? 시민 국민 전체. 그렇죠, 국민 전체인데 그러면은 유저는 폭스바겐 차량을 모는 유저들은 사람들은 어떤 손해가 있는 걸까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손해배상 소송을 우리가 2015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일반인들이 그거 아닐까요? 당한 게 아니고 더티하다는 말을 듣는. 그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사는데 더티한 놈들. 속여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손해는 없잖아요. 그치. 당장. 사기를 당한 거지. 아니 뭘 사기를 당해? 내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지면 명확한 손해인데 아니 이거 뭐 150km까지 나오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클린 디젤을 사야겠어. 샀어. 그래서 샀어. 근데 되게 공적이긴 한데 정신적인 피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폭스 예를 들어서 골프 차량을 몰고 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어. 내가 환경 내가 주범이라니 막 이런 거. 아니 진짜 그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약간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영하고 이런 느낌이 이미지가 좋았다고 그 전에. 그러니까 골프 차량,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말해서 골프 차량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 호구들 뭐 이런 거 아니야 한마디로. 아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동차에 관심은 없지만 자동차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차 탈 필요가 없지. 이미지로 사지. 그냥 쓰고 버리는 뭐 이런 거면은 명품백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니야? 이를테면 천연 무슨 가죽이라 명품백을 샀어. 동물 보호를 한대. 아니면 인조 가죽이라고 동물 보호한다고 뭘 샀어. 근데 세상 동물 다 들어 있어. 힙하고 싶고 자연도 보호하고 싶고 이걸 샀어. 그 내 이미지잖아. 동물 실험을 했어. 동물 가죽이야. 그러니까 동물 막 되게 학대해서 만든 그런 가죽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는 더 나쁜데 법률가들이 딱 들었을 때는 사실 피해가 큰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 피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못 하잖아요. 지박희 기자님이 이렇게 발을 보이는 거는 난 그게 더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뭐 그렇다셔도 앞으로 이런 뭐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탈 수가 없잖아. 하면 되지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모든 차는 뭐 환경 오염시키는데 뭐. 사실 근본적으로 자동차는 환경을 시키지. 어쨌든 이게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중요한 사실 지점이죠. 이게 좀 나도 궁금하더라고. 이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어떤 피해가 생겼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 2015년도에 그 하모 변호사님이 막 변호인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인단 모집해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폭스바겐 차량 유저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고 최근에 이제 수많은 1심 판결, 그러니까 1심 소송 중에서 하나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게 관련 판결 중에 첫 번째 판결이 그래서 재판 사건 번호가 2015 가합 57337일이야. 지금 4년 지났는데 4년 만에 판결 나온 거예요. 이거 되게 사실 1심 소송 이렇게까지 오래 안 하거든요. 어지간해서. 어떻게 났어요 결과는? 결과는 어떻게 났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를 딱 정리해 주시면 소비자들 피해는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해라. 많이 해주네. 주문이고. 그거는 이제 누가 배상하냐면은 이제 자동차 수입할 때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은 이 소송의 피고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가 있죠. 저희 독일에 있잖아요. 본사가 폭스바겐이 아우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룹이야. 같은 그룹이야. 전혀 몰라요. 저도 알아요 그건. 그룹이야. 걔네는 엔진 아니에요? 걔네는 그래서 생각보다 엔진이랑 같은 회사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엔진이랑 셰시를 공유하고 실제로 부품의 상당수도 공유해요. 아우디 폭스바겐. 진짜 너무 무식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국내에 수입하는 국내 법인이 있죠. 그러겠죠.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장을 가잖아요. 매장은 사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랑 다른 회사예요. 즉 딜러사예요. 그렇지. 이제 뭐 무슨 오토 뭐 해가지고 딜러사를 있잖아요. 모터스 뭐 이런 그래서 거. 사실은 우리는 현대차에서 차를 사면은 현대차에서 직접 사는 거죠. 현대는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죠. 현대는 자기 직영점이 있고 물론 대리점에 살 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직접 사는데 수입차 살 때는 본사가 있고
국내 법인 무슨 코리아 법인이 있고 딜러사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상대 다 소송을 건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분담해서 10%를 배상하라는 게 걔네들이 그러면은 함께 분담은 10%를 아니에요. 분담은 함께 아니고 10% 배상이야. 너도 10% 너도 10% 너도 10% 누구한테든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그게 네, 10%만 예전에 받는 한번 거야. 얘기했던 부신정연대 예. 책임이라는 게. 그러면은 골프가 얼마쯤에요? 초기에 그 당시 사면? 뭐 1.6이나 2.0이나 뭐 가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잡으면 구입 대금의 10%.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프로모션 해가지고 좀 실제 구매 대금, 실제 구매 대금. 내가 프로모션까지 얘기했나? 프로모션 많이 쿠션 해줬어. 프로모션 엄청 나도 좀 할 걸. 나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와이프가 못 사가지고. 잠깐만. 그래가지고 실제 구매 대금의 10%를 배상해라. 그럼 나하고 3천이라 치면은 얼마? 300을. 300만 원 꽤 크네. 그렇죠. 개 탔어. 네. 4년 기다려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이 판결을 들고 가면은 받을 수 있어요?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일단 확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 안 네, 했지. 일단 1심 판결이 난 거니까 이거는 판결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확정 나면 얘네 정도 돈 있는 애들은 그냥 줘요. 주지. 근데 이제 뭐 개인이 안 주면은 뭐 경매 들어가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피해 피해는 부분을 피해 부분 어. 차주들의 피해 부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소송을 걸 때 저는 사실 디젤차 원래 별로 안 좋아해. 사실 그 시큼한 냄새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동도 싫어하고 난 디젤차 안 타. 지금 타잖아요. 아니야, 아닌가? 가솔린이에요. 전 예. 6기통 예. 성애자라서 6기통 가솔린. 근데 중요한 갑자기 이상하게 신났어 오늘. 신났어. 근데 이거 마치 이게 소개팅에서 건담 이야기하는 그 덕후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진짜 아니, 되게 멋있잖아. 이렇게 인기 없는 남성의 우리는 대표적인 아니 뭐. 이 얘기를 하기로 한 날이니까. 그렇죠. 저희 어떤 시간 그래서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간 게 걔네들이 무슨 손해야? 나는 내 친구 중에도 골프를 타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다니까. 손해 본 게 없는 거야. 변호사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연비가 엄청 좋아. 소송이 되나?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해. 야, 이거 크린 디젤이 아니고 뭐 폭스바겐 타는 뭐 이 사실 너희들은 뭐 사기꾼 찾아라 이런 게 약간 시선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손해일까라는 생각이 나는 처음에 들었어.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 모르고 산 물론 거잖아. 그 사람은 잘못은 없지. 근데 그 사람이 손해를 본 건 없지. 오히려 연비가 좋잖아. 그러면 자기가 기름값을 적게 내니까 중고가가 이득이 아니야. 떨어지잖아요. 그치. 중고가가 여기서 좋은 떨어지잖아. 지적인 거야. 네, 그것도 예.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김선재 아나운서랑 이제 김학희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개념들이 내가 이거 깨끗한 차인 줄 알고 크린 디젤인 줄 알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골프 부심이란 말도 있었거든. 아까 얘기한 그 이미지 선재가 얘기한 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랬으면 볼보 샀지. 근데 볼보는 사실은 디젤 걔네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근데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차를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이 차를 샀고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들의 훼손을 받았다. 근데 이게 판결이 인정을 받았어. 판결이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 말이 진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것까지 이끌어내냈구나라는 조금 독특한 거예요. 오히려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소송이라는 게 손해가 진짜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그게. 그리고 재산적 손해 아니고서는 정신적 손해라는 게 뭐 거의 뭐 날 때렸거나 뭐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정도 돼야 위자료가 인정되지. 이게 사실은 와 이거 잘했네. 근데 그리고 독일 차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맞아. 있잖아. 왜냐면 우리 약간 독일 사람이나 독일이나 독일 물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일본이랑 좀 비교하면서 또 더더욱 서독제야. 근데 속은 거지. 이거 너무 옛날 서독제 멘트는 좀 너무 옛날 얘기군요. 재판부 설명 옛날에 독일 제과라고 알아?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 설명을 한번 보고 가죠. 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 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 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때요? 김학기 기자님 어떤 실제로 그런 심리를 가졌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차 지금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지금 안 탄대요. 지금 안 탄대요. 지금 안 탄대요. 지금은 안 탑니다. 한국의 오염 기자예요?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 뭐 방송에서 캐릭터 만들어주기 좋지 않아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안 타고. 알겠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산 타나요? 네, 지금 다른 차 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그래서 아까 흥분했구나. 이게 환경 지킴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살인도 안 한대요.
환경이 원래 파괴될까 살인도 봐. 환경 지키려고 살인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타노스 같은 느낌으로. 타노스 같은데. 인구를 줄여가고 인구를 있었던 거예요. 타노스였어? 저는 그리고 사실 네. 집단 소송에 참여도 했어요. 원고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다른 재판부에 있는. 그럼 우리 소고기 먹어요. 300만 원 그럼 받고. 이기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 말씀하셨던 네. 이제 하 변호사님이 예. 하는 그때 뭐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알았어? 이거 한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4차 예. 그 얘기는 했죠. 네. 4차 모집, 5차 모집 뭐 이거 할 때 저는 그때 법원 출입할 때인데 집단 소송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약간 집단 그런 소송에 것도 참여하면 있구나.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뭐 음. 궁금해서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돈이 드니까. 체얼리즘 같은 어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원고단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신청을 해서 네, 신청해서 지금 다른 사건 번호로 저는 배당돼 있고 저는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같은 재판부예요, 근데 그래요? 제 사건은 같이 네. 다 사건 모를 번호가 수가 다른데. 있죠. 왜냐면 그러면 소고기 병원이 먹으면 있었던 되겠군요. 소고기. 근데 저는 병원일 아직 수도 있고. 예. 변론 재개 상태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고 예정이었는데 변론 재개 상태던데. 네. 바뀐 거지. 네? 이 판결 나오고 변론 제기로 바뀐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 판결 나온 날 변론 재개로 바뀌었던데. 그러면 이게 근데 같은 재판부예요. 같은 재판부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제게 그래서- 왜 했지? 뭔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거는. 예. 금액 계산하거나 좀 더 이제 이럴 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빠진 게 있나 보네.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10%라는 게 약간 좀 나는 왜 10%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 이게 크지. 판결문을 되게 크지 우리가 되게 볼 때. 크죠. 엄청 큰 거야. 큰 거야. 근데 이제 그 정신 손해가 10%라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또 계약을 했는데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거의 내가 산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가져가 하고 가져가. 나 돈 내놔. 내가 돈 돌려줘. 이것도 사실은 청구를 했었는데 그건 기가 났지. 그거는 기각 땄어요. 요 정도 이미지 사실 이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솔직히. 네. 그건 좀. 타긴 탔으니까. 근데 또. 사실은 이게 어. 나는 사실 이 사건 관심이 없어 지금 처음 보는데. 난 관심 되게 근데 많아. 손해배상 판결이 지금 그냥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손해배상이 인용됐네. 나도 깜짝 놀랐어. 인용 안 될 수도 나는 있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저는 했고. 김학 기자한테 미안하지만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까지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네.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기기를 좀 기원 드릴게요. 소고기 먹어야 되니까. 소송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부분을 모두 배상받지는 못하거든요. 언제나. 그냥 법적으로 뭐가 요건이 미비해서 진짜 열받는데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아니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 외국에서 오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애국적 프레임으로. 네. 왜냐면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BMW 불났을 때도 그렇고. 520D.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그건 이유가 게, 있어요. 들수 있지.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나 왜냐면 아니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인 게 2015년에 음. 디젤 게이트 터진 게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밝혀가지고 터졌는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그냥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잡아줘야지. 나서서. 이게 약간 근데 기분 나쁘네. 한국에서는 기분이 아무것도 안 나쁘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있지. 근데 신뢰 회복해가지고 바우처를 줬어. 100만 원 100만 원 상대 바우처를 바우치를 줬어. 나 왜 바우처를 차주도 아닌데 왜 나눠줬어. 알고 있니? 근데. 뭐 호날두 생각도 네. 나고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호날두. 이게 갑자기 호날두 진짜. 법 제도가 달라서 인스타에다- 그런 거지 인스타에다 않을까요? 욕 달아야겠다. 나라별로 네. 지금. DM 네. 보내 DM. 이게 현대차도 사실은 내가 또 FUCK. 현대차도 한번 까야겠는데 현대차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엄청 달라. 우리가 사실 동네 호구야. 이게 국산 메이커조차도 우리가 호구로 그게 더 취급하고 짜증 있어. 나겠다. 더 해외에서는 짜증나. 또 우리 국산 브랜드인데도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를 봤어요. 약간 네. 애국 방송 분위기로 갑시다. 애국 방송 가야 되네. 근데 좀 약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국뽕 판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아니 국뽕이 아니고 정당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랑 똑같이만 해달라는 전 정당할 건데. 때도 국뽕이라고 써. 국뽕이다 이러면서. 근데 안 좋을 때도 써요. 안 좋을 때도. 아이 저런 국뽕. 근데 그 520D는 우리나라가만 불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말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유럽에서 차를 이제 렌트를 해보면 걔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적인 게 있어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미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다른 볼보 디젤 이런 거 앞으로 안 그렇지. 나잖아.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래. 근데 520D나 이제 3 시리즈나 1 시리즈 이 정도 이게 문제가 됐던 차량들은 이제 그 부품을 좀 저가를 써요. 5 시리즈조차도. 근데 7 시리즈까지 가면은 알루미늄으로 된 불이 안 나는 내연 재질을 쓰거든. 더러운 세상. 그렇죠. 네. 뭐 차가 싸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유럽에 가면은 차량 흐름이 좋아서
그 차량의 어떤 냉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네. 그러니까 되게 차가 정체돼 있는 곳에서 차가 몰면 엔진이 되게 과부하 걸려. 아. 근데 우리나라 520D 차량들의 상당수가 다 도심에서 몰아. 혹시 날씨가 더운 것도 영향을 줘요? 영향도 있죠. 야, 큰일 났네. 차가 과열이 되고 열을 많이 어디 받으니까. 본넷에다가 뭐 손풍기라도 하나 달아야 되나? 근데 그 정도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차량의 온도가 라이언 이제 손풍기 하나 몇몇십 샀는데. 도까지 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안 되고. 그 정도로는 소용이 없군요. 그래서 디젤 차량들은 이제 장거리를 모시고 이제 정체가 없는 분들이 사실 디젤 차를 타야 돼요. 디젤 차는 사실은 도심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타면 안 돼. 나는 뭐 차가 엄청나게 엔진에 과부하 걸리거든. 네. 섰다 제가 갔다 좀- 섰다 갔다. 그거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건 디젤에는. 어때요? 갑자기 아니 이게 이런 거 상담하면 안 되는데 또 중고차 시세 물어보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 국산차 말고 외제차들 중에 어떤 차들은 시동 자동 꺼지는 거 자동 꺼지. 그거는 외제차만 주행하다가.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국산차들도 지금 ISG, 그러니까 우리가 정차 중에 시동 의무화돼 자동 있는 건 아니에요 꺼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자동차 관리법에서 그게 의무화인지 모르겠는데 국산차들의 상당수도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중에서 고급차 위주로는 다 꺼져요. 고급차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요? 왜냐면 싼 차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지만 그게 있는 게 그거를 하려면은 배터리가 약간 좀 좋은 배터리를 써야 돼. 근데 그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 그러니까 차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거죠. 그러면 근데 어. 그게 저처럼 막 정체를 계속 섰다 이걸 많이 할 도심에서 그런 경우는 그게 자꾸 꺼지는 게 물론 저절로 그 설정을 꺼져. 끌 수도 있는데 그럴 수 그 있는데 꺼지는 게 차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차에 좋은 거지. 차에 왜냐면은 환경에도 환경에도 좋고 이제 배기가스도 배출 안 하고 근데 그게 배터리에는 되게 과부하를 주거든요. 근데 배터리에만 배터리에 되게 과부하를 주고 사실 엔진에도 상담해서 미안해요. 엔진을 아까 자동차 가보는데 관리 프로가 된 잠깐만 거죠. 이거 넘어가자. 아니 궁금해서 그러면 일단 폭스바겐 판결은 이 정도 다루고 넘어가죠.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김 변호사님이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신 거. 네. 레몬법이 뭐예요? 일단 듣기만 해도 시큼하네요. 네, 시큼하죠. 네. 레몬이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레몬법 이게 레몬이 이게 오렌지인지 알았는데 레몬이었다 이걸 거야 아마. 네 맞아요. 맞죠? 유래가. 그죠? 이게 뭐냐면 차를 딱 샀는데 차가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는 오렌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레몬인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였던 거지.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중고차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런 하자나 이런 것들 어떤 요건에서 발생하면은 바로 환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안 돼. 어려워.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지.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서 일부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신차에 한해서는 요 이제 일정 요건이 적용이 되면은 자동차를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법제도가. 네. 모르죠. 몰랐어요. 왜 모를까? 안 해주니까. 왜냐면 실효성이 없어. 아. 왜냐면 이거는 해주는 일이 별로 없다 이거네. 해주는 일도 있지만 법에 있잖아요. 요건이 엄청 엄격할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계약서에 이 해당 문구를 적어놔야 돼. 이 계약서가 없으면은 이 레몬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계약서 강제되는 게 아니군요. 강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약간의 엄청나게 지적되고 훈시 있어요. 규정 같은 거네. 훈시 그렇죠. 규정. 예.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놨는데 원래 법을 만들어놓으면은 계약과는 별도로 법에 적용을 받는 한반도 내에서는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은 특수하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명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지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건 보니까 어려워. 못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걸 소개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갈 길을 멀어요. 그러니까 서면을 써도 서면을 그래도 써도 그 교환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서 안전이 근데 이것도 우려되거나 획기적이긴 하네. 두 번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 재발하면 예를 들어서 네. 이러이러한 문제로 중대한 그렇죠, 하자로 중대한 하자로 두 번 이상 수리했거나 재발하고. 세 번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네. 재발했으니까 세 번째 네, 그쵸. 재발하거나 네 네. 번째 네, 재발하면 네, 그러면 일단 차를 그냥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기 적용만 되면 보니까 파격적이긴 하네. 이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회사에 네. 뭐 없네요. 뭐 폭스바겐 이런 건 없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벤츠도 없네. 실행 거부했구나. 벤츠는 했을 거예요. 이게 4월달 기사인데 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계약서에 반영한 게 이제 뭐 읽을게요 기사니까 현대기아 저게 홍보 아니고 쌍용차, 르노, 삼성. 국산차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토교통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차는 볼보, BMW, 도요타, 닛산인데 그 외에 근데 여기서 언급 안 된 나머지 그러니까 수입차들은 이 적용을 안 했어요 계약서에. 네.
그러니까 안에도 뭐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없죠. 네. 그냥 벤치도 이게 했다면서 벤치 없는데? 이제 할 벤치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지금은 했을 그 거예요. 전에 이제 볼보, BMW, 토요타, 닛산 이 4개라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로부터 1년 이내를 또 해야 돼. 1년이 넘어서 발생하면 또 환불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되게 힘든 법이거든요. 1년 안에 뭔가 중대한 하자가 그쵸. 발생해야 되고 그것도 재차 한 발생해요. 2번 정도 발생하면 네. 인정할 진짜로 회사들도 교환해준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뭐 인정해도 그렇게 크게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메이커나 이제 자동차 제조사한테 되게 유리하게 법규가 돼 있어요. 사실 저도 특정 메이커를 대리해서 소송도 해봤지만 네. 메이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있죠.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벤츠를 S 클래스를 전시장 앞에 갖다 놓고 골프채로 패가지고 부신 사건이 있었죠. 네, 유명한 기억나요.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사건이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진짜 환불 안 해주거든. 환불 안 해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자체 매뉴얼도 있어요. 몇몇 근데 거기서 이제 PD 수첩 이런 거 밝혀진 것 따르면 고객 대응 매뉴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환불은 절대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특정 메이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거의 권리가 보호받기 되게 힘든 나라예요. 제가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 그 리콜이나 폭스바겐 그것도 얘기한 것처럼 소송을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권리 구제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 안 하면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폭스바겐 소송도 소송도 안에 인단에 안 들어가면 3년 지났어요. 네. 못해 이제 지금 못 하거든요. 권리 구제 못 받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얘들이 또 배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법규 자체도 좀 너무 약하네요. 그렇죠. 사실 국토교통부가 내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정부 디스인데 굉장히 좀 제조사에 되게 유리한 법규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법규들이. 예. 예전부터 그래 왔다는 거죠. 그렇죠. 개선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거 고속도로 전용 차선에서 왜 우리나라 카니발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카니발? 빨리 가려고. 빨리 가려고. 그게 그 이유뿐일까? 연예인들이 네. 카니발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같은 거 연예인 빨리빨리 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많이 타는 것 같고 카니발은. 왜냐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에 달리려면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해야지. 9인승 차량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6인도 타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9인승 승합차는 카니발 즉 기아 자동차랑 현대 스타렉스밖에 없어요. 운전자 포함해서. 근데 수입 메이커는 거의 다 7인승, 8인승이거든. 네. 오디세이나 뭐 시에나 특정 메이커 언급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왜 9인승 근데 8인승에 6인 타는 거랑 네. 9인승에 6인 타는 거랑 뭐가 다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8인승 9인승에 6인 타야만 되는데. 우리나라 법규는 그렇게 돼 있어.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타야지 고속도로 전용 차선 달릴 수 있어. 현대를 위한 건가? 그렇지. 현대기아 자동차를 위한 그 법규가 있는 거야. 뭐 세팅이 있는 단정할 거지.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 없지만 네.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8인승 차량도 똑같이 뭐 이제 8인승 승합차 있거든요. 외국에 나온 그냥 규정을 6인 이상 타면 뭐 6인 이상 타면은 간다.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그게 있다. 합리적일 수 있는데. 왜냐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게 한 거는 그 한마디로 하나의 차량이 여러 명이 타면은 버스가 다니는 것처럼 한 명이 타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 규제나 어떤 교통 정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유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8인승 차량에 6인승 타는 게 왜 차별을 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 거지. 점점 커야 버스에 가까워지니까 그렇다라고. 근데 실제로 크게 똑같아요. 8인승이나 네, 9인승이나.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문제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덕후들만 8인승이 많아요. 해외 차량은 이제 특정 메이커 언급해 좀 그렇게 하지만 해외 그것도 차량 어디까지 언급 다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크라이슬러의 걔 이름 뭐지? 하여튼 걔랑 도요타의 그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이런 애 다 8인승이야. 그러니까 근데 카니발 9인승 차량 혹시 타본 적 있어요? 네, 타봤어요. 거기서 혹시 4열에 타본 적 있어요? 사열 나 마지막 열. 타봤어요. 네. 4열에 타면은 그 인간 고문하는 엄청 좁게. 그러니까- 사열은 혼자 앉는 거야? 9인승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3명이 타는 건가? 이게 둘, 3이에요. 네. 둘, 둘, 3. 보조의자 없어? 그 둘둘둘에서 보조의자 없어? 중간에 보조기 없어요. 네. 근데 9인승은 근데 4열 4열에 이제 4열이 3인승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성인이 무릎이 안 들어가요. 뭐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거의 폭이 이렇게 타야 되거든. 움츠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짧다고 아니면 이게 짧다. 그러니까 폭도 짧고 다 짧아. 이게 앞뒤로 네. 짧아요. 이게 무릎이 잘 안 나는 들어가. 어떻게든
우겨넣으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네. 다른데 이제 굉장히 변태적인 차량이거든. 근데 그런 차량은 고속도로 뒤에서 만약 후방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열 탑승객 다 죽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3인이 타야 되는데 혼자 타도 불편하겠네요. 그치. 혼자 타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출장 갈 때 되게 죽음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거기 앉히면 돼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것까지 알려줘요? 예, 그런 것들 팁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기 앉히면 되는데 그게 되게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후방 차량이 아무리 간단한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차량이 와도 3열에 있는 사람은 심대한 타격을 입어요. 뒤에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격 흡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상한 차량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고객에 팔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나라야. 나 이렇게 말하면 나시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선 절대로 싫어하겠지. 근데 나는 말할 거 말해야 돼. 굉장히 이상한 법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차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사실은 그 후방 전용 거기는 안전 규제 내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할 수가 없어. 그런 차에 사람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럼 카니발은 수출을 못 하나? 수출이 거의 왜냐면 미국에서도 팔긴 팔지만 미국에서는 7인승으로 팔아. 9인승 차량으로 안 팔아. 둘둘 셋? 둘둘 3으로 팔아.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충분해. 4열 공간이 아예 없어. 거기 의자가 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다른 차량명으로 파는데 이름 뭐더라? 어쨌든 근데 7인승 차량으로 팔아요. 9인승 안 팔아. 카니발에서 상당히 분개하고 계시네요. 카니발 되게 분개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차예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규칙도 문제지만 또 카니발인데 네. 6인을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경우도 그때도 그 얘기하시면 되게 흥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썬팅해가지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꼭지 얘기가 이제 약간 틴팅 규제, 썬팅 규제. 틴팅. 그럼 명칭이 틴팅이에요? 정식 명칭은 틴팅이에요. 우리가 썬팅이라고 말하는. 썬팅이랑 틴팅인데 그거 이거 거의 단독 방송이 되고 있긴 한데. 뭐 재밌어요. 틴팅이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이게 운전하다 보면 옆에 딱 보면 사람 보여요, 안 보여? 거의 안 보이잖아요. 원래 안 보이죠. 원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원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밝을 때는 뭐 보이는 것 같고. 살짝 보이죠. 햇살이 눈부신 날에는. 근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틴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게 왜냐면 걔네는 총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권에서 어떻게 경찰한테 딱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모든 행동 다 보여야 돼. 전용도로나 뭐 카니발 이런 건 떠나서 다들 썬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지? 우리는 사생활 보호하려는 건가? 그냥 차 살 때 옵션으로 넣어주잖아요. 딜러들이. 딜러가 해주지. 딜러표 썬팅이란 말이 있지. 법규는 어때요? 법규는 뭐냐면 자동차관리법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유리는 70%는 보여야 돼.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면은 70% 정도는 보여야 돼. 그걸 지키긴 하죠, 사람들이. 잘 안 지켜.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아무도 규제를 안 하는구나. 측면 유리는 40% 정도는 그러니까 100 정도 보일 게 40%만 보이면 돼. 가시광선 투과율이 많이 좀 할 수 있어. 근데 후면 유리는 규제가 없어. 후면 유리는 아예 까맣게 해도 법에 규제를 못 해. 아무리 까맣게 해도 안에선 보이니까. 안에선 보이죠. 그래서 광고 같은 거 아예 싹 다 막아 놓은 차도 있잖아요. 있죠. 아예 광고 네. 그림 같은 걸로. 아니 작은 차들도 자기가 이렇게 광고한 사람들 후면 아예 후진이 되나? 그러니까 쉽게 아예 사이드만 보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뒤에서 보면은 앞차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 후면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틴팅 규제가. 근데 이 70% 40% 규제를 거의 안 지키지 않아. 거의. 근데 지키지 않은 물건이 유통이 돼. 그거는 차단해야 되지 않아요? 차단 안 해. 국토교통부에서 포기했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MB 정부 때 이 틴팅 규제를 완전히 거의 사실상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후면 이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틴팅을 하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위험해서. 왜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위험한 거. 운전할 때도 사실 좀 위험하게. 나는 보이는데도 위험한가?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 저질 필름들도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심지어 밖에서도 나를 못 보지만 나도 밖에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틴팅이 아무리 보이긴 보이지만 되게 덜 보이니까 돌발 사고에서 이제 행동 반응이 느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터널 같은데 들어간다든지 안 보여. 순간적으로 밤이라든지. 특히 측면 유리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되게 그러니까 틴팅을 되게 짙게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은 어두운 데서 한번 밤에 딱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안 보여. 그래서 창문을 내려야 돼 나는. 그럴 때 있다. 나도 주차할 때 창문 내리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안 보여.
은근히 안 보이는 지하 거야. 주차장에서 네. 조명 어두울 때는 안 네. 보여. 아 맞아 나도 내리고 주차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면 유리 틴팅을 짙게 하면요. 아무리 그게 성능이 좋아도 안에선 보이고 밖에서 안 보여 이렇게 막 광고를 해도 빛이 안 보여요, 라이트가. 그래서 라이트를 어떻게 하면은 걔네들은 그래서 라이트를 개조를 해. 훨씬 더 높은 빛의 세기를 가게.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이게 뭐지? 룸미러로 완전히 이제 눈뽕을 맞아요. 소위 눈뽕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엄청 세. 나도 가끔씩 그러니까 지는 썬팅을 진하게 하는데 어두우니까 짜증나. 그래서 라이트를 엄청 세게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규제를 모든 사람들이 썬팅이 세니까 또 차들이 또 라이트가 세진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라이트가 이제 HID나 뭐 이런 규제 그게 어쨌든 불법 개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차 중에. 근데 이제 자동차 검사할 때는 또 싹 다 바꿔. 일반적으로. 바꿔서 다시 껴. 네. 갑자기 딴 얘기인데 내 친구 중에 되게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SUV를 타고 다니는데 걔도 막 이상한 옵션을 많이 하는데 내가 봤던 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 법에 안 걸리나? 이 마이크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뭐 이렇게 문제 있으면 이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다녀요. 그리고 저 집에 갈 때도 연서가 들어가 뭐 이런 거를 해요. 무슨 경찰차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걸리나? 그 재밌더라고요. 스피커를 어디 설치는 거? 네, 그래서 차에서 나와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야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막 이런 것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기엔 그 클럭션 그 거기 밑에다가 뭔가 스피커 하나 단 거 같아. 소형으로. 근데 너무 거기 어디? 나 근데 그거 되게 하고 싶다. 너무 웃겨요. 아니 그거 진짜 웃겨요. 아니 그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길이라 뭐 이런 거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창문 안 열고 해도 되겠네. 창문 안 열고 얘기하는 거지. 다 들리는 거. 근데 그것도 약간 뭐 소음공해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던 것 중에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근데 원래 마이크 스피커 있는 거는 이게 우리 보통 과일 파는 그 이렇게 용달차 이런 차들 있죠. 그래서 경찰차 과일이 왔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참 그래서 사실 썬팅 얘기에서 이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전용도로 가면서 6명 태우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다. 그럼 4명이니까 운전사까지 5명일 수도 있는 거고. 블랙핑크가 4명이에요? 4명이죠. 근데 레드벨벳이면 또 애들이 5명 아니니까 레드벨벳. 그러니까 매니저가 운전하고 매니저 운전하면 6명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슬기가 운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죠. 6명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 블랙핑크 본인이 운전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는 매니저 1명이 운전해도 5명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못 가지. 아직 뭐 블랙핑크의 어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급하게 갈 때 까맣게 해놓고 가면은 사실은 전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없지. 아무도 잡진 않죠. 못 잡죠. 그죠. 아무도. 왜냐하면 고속도로 100km 달리는데 외관만 보는 거지. 잠깐 정지하십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 위험하니까. 음주 단속 못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못 하는 것처럼. 그것도 진짜 얍셉인데. 근데 틴팅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틴팅하면 뭐가 좋지? 그러니까 틴팅을 하면은 이게 일단은 뭐 열차단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 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밖을 나를 못 보잖아요.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 되게 많이 하죠.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차 살 때 딜러분들 해주죠. 우리는 뭐 여기서 협정을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차를 살 때 그냥 하얗게 합시다. 그래서 다 보이게. 기막히네. 이렇게 밖에서 보이고 호흡이고 뭐 이런 거 다 보이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내가 그때 작년에 이탈리아 가서 렌트했는데 차 썬팅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법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니까 차량의 내부가 외부에서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봤을 때도 안에서 왜냐면 이게 사실 범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납치를 했어 사람을. 아니면 차량에서 뭔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썬팅을 하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어떤 이득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전체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범죄 예방이나 이런 효과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썬팅 없잖아요. 총 꺼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 썬팅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되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주변 사람들의 운전자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표정이 보이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내가 이제 운전하는데 그냥 원래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표정이 안 보이면은 도로교통 이거 운전할 때 서로 교감을 안 하잖아요. 제가 화난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내가 어떤 잘못인지도 모르잖아. 의미가 좀 있네. 교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교감 신경이 안 좋아요. 개소리라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제가 전혀 안 해요 국가에서.
이게 오늘 얘기한 거 다 문제밖에 없는 것 같네. 네. 문제 이거 약간 시사 프로 같이 저 생각을 바뀌어버렸는데. 못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 왜 아무 생각 안 하지? 네. 어쨌든 저는 제차 틴팅이 몇 프로인지 몰라요. 모르지. 모르지. 지금 내가 몰라.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내가 내 차 그냥 해주는 대로 하잖아요. 차를 살 때. 그 이게 70% 40%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 생각했지. 이건 되게 까매요. 근데 밖에서 보면 차가. 70% 40% 이게 내 차가 과연 여기 해당할까? 아마 잘 우리는 모르겠는데. 아마 웬만하면 안 지키고 있지 않을까. 되게 전면율이 한 50 정도 하고요. 측면율이는 거의 20, 30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네. 딜러표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뭐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딱 진하고 까마면 또 이렇게 예뻐 보이나?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네. 고칠 게 많네요. 네, 많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뉴스 할 것도 많아 보이고. 좀 한번 해봐요 취재를. 근데 이거 진짜 좀 뉴스에서 근데 뉴스에서 이미 많이 했는데 틴팅을 많이 했던 거 같. 틴팅도 네. 많이 했죠. 틴팅 많이 했는데 네. 유명무실 틴팅 규제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네. 많이 나왔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다 규제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좀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걸 하여튼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오늘 네. 뭐 자동차 특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지난 뭐 틈틈이 저 자동차는 재밌네요. 자동차를 저는 아주 조금 좋아하는 수준이라 좋아하는 생각하는데 편이죠. 좀 좋아요.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덕후셨거든요. 본인 수준에서 봐도 그래요. 네, 제 수준 봤을 때는 막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바로 뭐 질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엔진 오일을 얼마나 갈아야 돼요? 저도 몰라요. 나가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러다가 자동차 한번 특집 하시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우연치 않게. 네. 저도 한마디 하면 우리 나라를 특별히 무시하는 이런 외국 차량 회사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법규가 문제라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을. 그렇죠. 법규가 문제죠. 네. 법규라고 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디는 법규로. 네. 이거 자동차 관련돼서는 너무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고 많죠. 김선욱 변호사님이 한 3가지를 뽑아주셨는데 뭐 레몬법이니 다 아까 반응이 정 변호사님 반응이 뭐 이런 게 있었어? 몰랐어요. 모르셨잖아요. 변호사님. 네. 차량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맞아. 네. 사실 이 방송에서 나만 관심 있는 것 같아. 나는 관심 없어. 변호사가 집단 소송이 아니고는 이런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규는 그렇게 많이 업무상 부딪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뭐 차 한 대를 샀는데 뭐 이런 집단 소송 전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별로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몰랐어요. 관심을 갖고 집단 소송을 좀 몇 개를 좀 끌어와야 되겠는데. 기획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집단 소송. 이 폭스바겐도 집단 소송인데 이번에 그쵸. 호날두도 집단 소송이잖아요. 이번에 호날두 노쇼도 집단 소송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지금 뭐 변호사님이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단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2015년 이거 들어갈 때 궁금증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원고로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근데 한국의 집단 소송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많을 뿐이지 집단 소송, 단체 소송으로서의 어떤 제도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판결 나왔는데 그러면 나도 받겠네 이런 뭐 댓글 나오거든요. 근데 소송 안 걸면 못 받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액션으로 걸리면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 근데 약간 그거는 주마다 약간 규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증권 관련해서만 좀 외국의 집단 소송하고 많이 닮아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말만 집단 소송이지 그냥 당사자가 많은 소송 원고가 많은 소송인 거죠. 거죠. 원고가 많은 소송이었던 거예요. 개인이 하기엔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 몇백만 원 받자고 하기에는 너무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의미는 있어요. 의미 있습니다. 외국 같지는 않지만. 네,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뭐 자동차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차 바꿔야 되나 이런 거 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차 바꿔야 되나요? 갑자기 보배드림 되고 팟빵이. 인성을 바꾸는 뭐라고? 어쨌든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뭐 차 가지고 분쟁 생길 수 있는 것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뭐 중고차 살 때 분쟁이라든지 교통사고도 뭐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제일 관심 있는. 다음에 자동차 2 한번 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